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찾아보고 우리의 부부 생활이나 자녀 교육할 것 없이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서 언어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같은 10장에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다음으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다음으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음에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음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세관이라.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지금까지 잠언에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또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몇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이 참으로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말이 문서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생각보다 넘치는 말이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나쳐가거나 모자라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마치 성냥 하나를 그어대게 되면은 온 산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치의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신다. 그래서 이 칭찬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가정생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부부생활에 있어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또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나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아주 하루를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해 주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스럽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 말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시고, 너무 야무지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 가운데 보면은 한 번도 나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든지, 너는 항상 뭐 그러냐든지, 그리고 너무라든지, 많다,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그런 그 형용사를 쓸 만큼 적당한지, 그런 부사를 쓸 만큼 적당한지 우리가 분량을 잘 계산하지 않은 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그 부부간에도 어떤 때에는 과격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대화에 있어서는 하루에 2번 이상 가족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제가 첫째 시간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정의 교육의 특징은 칭찬과 격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9명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손들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그런 놀라운 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칭찬과 격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이나 별명을 부르는 이와 같은 일들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최상의 보약이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칭찬으로 아내가 피어나게 되고 아내의 칭찬으로 남편이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음식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그 바람직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게 되면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숨길 수 없어가지고 입이 찢어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칭찬이야말로 노소 없이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톰 소야의 모험을 쓴 맥 트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정말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던 그런 그 장돌뱅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문학적 영감이 있어서 그 좋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동부에 거기 이제 귀족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청혼이 들어와서 귀족의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귀족 아가씨의 눈에 이 소설가가 상스럽게 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아내에게서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한 번 아내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3개월은 너끈히 견딜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서 다 칭찬을 받아도 배우자에게서 환영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어깨를 펼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는 좀 신나는 화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감정의 표현에서 90% 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는 말, 우리가 인사말을 하게 되더라도 당신 안목이 꽤 높은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주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아니 이걸 물건이라고 골라왔어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심부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리고 가게에서도 남자를 좀 업신여깁니다. 남자가 오면은 과일을 줘도 좀 시드른 걸 주고 고른 걸 주고 그리고 생선을 줘도 한물 간 걸 주고 그래요. 그럴 때 심부름을 하시려면은
집에 가서 혼나지 않게 좋은 물건으로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물정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뭔가 정장을 하고 나타난 포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렇게 이걸 물건이라고 골라왔느냐고 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맞받아치게 마련이죠. 이 신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감탄의 말도 좀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인류 요리사 이상이야 하고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메뉴가 달라질 것입니다. 칭찬의 말 정말 고마워요 하고 감정을 좀 담아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솜씨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씨에 대해서도 당신 참 훌륭해요, 멋져요, 존경스러워요 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좀 즐겨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도 쉽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식상하게, 번지르르하게 겉으로 하지 말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말하되 세세한 것에 대해서 간섭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말, 당신 참 너무 고생이 많았어. 어딜 가도 당신만한 사람 찾기 참 힘들 거예요. 하게 되면은 난 정말 행복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반응이 올 것입니다. 덮어주는 말, 덕스러운 말. 제가 손자녀들에게 지금 한문서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이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글자를 좀 몇 글자씩 배우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 같이 가는데, 책 한 권을 떼면서 뒤에다 참 잘했어요 하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난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칭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좋아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하는 스탬프 하나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자존감을 갖게 되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 이러한 언어들을 우리의 삶에서 개발하시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기쁨을 주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내인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나는 남편인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아내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생활의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픔을 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부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부부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란 말이 옛날 말인 거 아시죠? 이제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실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무시하는 말을 해보세요.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되먹지가 않았다고 하고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추궁하는 말, 그래서 하고 바싹바싹 다가앉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말, 아이 지긋지긋해, 지겨워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운전을 하게 될 때에도 뭔가 눈길을 주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이 돌아가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말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오관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말, 도와주세요 하고 쌀쌀맞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말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때때로는 부부간에 유언비어를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 부담스러운 말, 당신 월급은 언제 오르죠? 주로 난처한 질문, 그리고 당신은 잠자리에서 별거 아닌 거 알아? 한다든지, 과거를 들추는 말, 자기 집에 대해서는 자랑의 말을 하고 우리 집은 양반이야. 그리고 당신은 학교 어디 나왔어? 하는 식. 집안을 깔보는 말, 당신 친척들은 모두가 머저리들이야. 이것은 바로 그 가문에서 온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 식구들은 왜 그런 식이야? 당신 어머니는 왜 화만 내세요? 당신 어머니이자 내 어머니인데 이제 수틀리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정거리는 말, 꽈배기 장사 부부도 아닌데 좋지 않은 별명을 부른다든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면박하는 말, 응원이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시침이 떼는 이와 같은 말,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난 잘 몰랐어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그런가 하면 때때로 어떤 감정 폭발이나 눈물이나 비판이나 어떤 침묵이나 수다, 이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부부간의 아픔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당신 친구 철이 엄마 말이야. 그 여자는 아주 탄력 있어 보이던데 당신은 벌써 시들시들하니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식, 의심하는 말, 이런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화하게 될 때 그게 기분 잡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길을 꺾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로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나의 아내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의 장점을 찾아보시고 남편의 장점을 찾아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자에게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되 처자에 대해서 자랑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식 자랑, 손자녀 자랑을 잘하게 되는데 하도 열심히 그 자랑들을 하니까 서대문에서는 이제 돈 내놓고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 오죽하면 그래서 이 칭찬과 자랑은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잘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배우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좀 못 본 채 해주는 너그러움을 삶에서 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야, 너 등의 이 반말조, 그리고 뭐 뚱뚱하다, 다리가 짧다 등의 핀잔조, 그 다음에 내 식구들은 말이야 하고 나오는 비난조, 그리고 여편네가 등의 이러한 욕설조, 해라 하는 식의 명령조, 그리고 당신은 몰라도 돼 하는 식의 무시조,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 또 아파, 이런 말들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말을 싫어할까요? 옆집 남자는 안 그런데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죠? 그만둬요. 내가 당신 보고 결혼했지 시집 보고 결혼했어. 우리 끝내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싸웠지 왜 그만두재요?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그렇다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겠어요? 아내로서는 사랑해,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예쁜데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저는 한눈 팔고 있지 않아요 하는 의미를 담고 여보 저 임신했어요,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당신을 믿어요, 애가 당신을 닮아서 참 똑똑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들은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의식적으로 다 빼죠.
그래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언어 생활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타인처럼 느껴질 때, 아내가 자신을 꾸미는 것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울 때, 반말하거나 교양이 없는 말투로 보일 때, 험한 잠버릇을 볼 때, 잘록했던 허리가 점점 굵어질 때,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휴지를 갖다 달라고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바퀴벌레를 잡을 때, 입을 가리지 않은 채 하품이나 트림을 할 때, TV 드라마나 코미디에 열중할 때, 이럴 때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내야 하는 생각을 남편으로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친정 부모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 아픈데도 모른 척할 때, 설거지 한 번 도와주지 않을 때,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그리고 등 돌리고 자는 뒷모습을 볼 때, 기억할 만한 날을 잊었을 때, 남자가 잘 잊어버리죠. 휴일에 혼자 낚시를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자신을 가정부나 청소부로 생각할 때 아내에 있어서는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씁쓸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화장하지 않는 남자가 그 정도로 무난하다고 하면은 남자가 훨씬 예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화장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옷매무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집에 남편이 있을 때에는 추한 의복 쑥머리로 여린다시 하고 있어 꼭 춘향이가 이도령과 이별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다가 외출을 한다 하면은 늦었어, 빨리 해 하고 한두 번 재촉을 하고 재촉을 하다가 신경질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페인팅을 했다가 다시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시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마음에는 정말 누구 보라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여기 지도가 그려진 채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정말 잘 단장하시고 수수하지만 그 감칠맛 있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일 예쁜 옷을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낄 거 없어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의 대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때때로 아주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만 부모들이 골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전혀 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부부가 밖에 나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아예 방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까지 공부를 했어. 좀 쉬어가면서 해라. 하고 이야기할지언정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때때로 얘들한테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60명 제적에서 59등, 60등 하는 아이는 그 1등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자리를 아주 잘 지켜나가요. 근데 한 40등 하는 아이는 정말 담임이 밀어붙이면은 한 20등까지도 해요. 20등 하던 아이는 한 10등까지도 해요. 10등 하던 아이는 한 5등까지도 해요. 그런데 1등, 2등은 천재와 준천재 사이이기 때문에 점체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상태를 알고 적성을 알고 그 방향을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해라.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글자를 가르쳐 준다든가 구구단을 가르쳐 준다는 정도는 이것도 몰라 하고서 아주 부모가 잘난 척하고 나설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때 가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공부하라 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부간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이 대화의 기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소 없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부간의 가정에서 많이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남편은 사실과 정보를 나누고 결과만 듣기 위해서 대화한다. 여자는 감정과 과정을 나누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한다고 드보라 캐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결혼한대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저는 그것만 알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데 그때 그 사귀던 총각 있잖아. 그 총각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하고는 헤어졌대. 그리고 딴 사람하고 결혼한대. 남자는 거기까지 듣고 싶어 하질 않아. 별로.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꼭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맛이 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 인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학교 신방대학원에 여성의 수다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을 봤는데 여성의 수다는 작은 저항의 표현이다. 수다가 오히려 여성의 억눌림에 대한 한의
표현이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기능을 가진다. 마음이 말하지 않으면 몸이 말한다. 억압과 분노를 억제하면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이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계제에 기억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속성상 다르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하셔서 부부간의 대화에 좀 더 활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